논술, 약술형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작년 경쟁률을 보니까 수시 뭐 경쟁률 치고는 뭐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예. 약대. 눈에 띄는 게 있죠. 예. 약학과가 408, 예. 약학과가 저기 본캠은 없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대에 대한 인기는 높아져 갖고 저번에 우리 약대도 얘기 살짝 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408.9대 1.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로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엄청 지원하는 거죠. 예. 준비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완전. 예. 근데 10명을 약학과에서 뽑았는데 지원 인원이 4,089명인 거죠. 물론 뭐 한 몇백 명은 안 가겠죠. 그래도 엄청나죠, 이게 지금. 예. 그 다음에 좀 높은 과가 이제 항상 높은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도 인문계 쪽인가? 그러니까 서로 하는 과가 높은 거죠.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경쟁률 이 정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작년에, 올해 이제 2023년도 논술 전형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04명 모집을 하고, 그 최장립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나름대로 좀 있어요. 국수탐 중에, 인문계는 국수탐 중에 한개 영어 3등급 이내 또는 영어 2등급 이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수탐 중에 똑같은데,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 이내. 예, 요렇게 되어 있군요. 이 약학과 최저 학력은 조금, 높죠. 높네요. 예. 약학과는 시험 경쟁률도 치열하고, 수능 최저도 높고. 근데 어쨌든 그 약학과가 지금 세계 합이 5가 되면 약학과를 못 가잖아요, 어차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약수령으로 그 수리 논술로 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네. 야, 수능 최저도 돼가지고 이제 약학과를 지원했는데 시험 치러 온 학생들은 멘붕 왔겠어요. 와, 이렇게 많아. 근데 또 많이 안 오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도 이게 뭐 408대 1이라는 건 참 엄청난 거죠, 이거. 전형은 논술이 70% 들어가거든요. 학생부는 비슷하다고 보고 또, 논술에서 또 갈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학년별 가중치는 없이 학생부 반영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 형태 자체가, 인문계는 이제 국어,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교과 통합형 논술 형태로 약수형인데, 그 다음에 자연계는 이제 약학과 일반이 나눠지거든요. 일반은 수원인가요? 예. 그러니까 수리 논술 1, 수리 논술 2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네네. 예, 여기는 아까 수원수 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택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난이도의 차이겠죠. 약대는 난이도가 좀 높게, 그다음에 일반과는 난이도가 좀 낮게. 수원수 2가 아니라 수리 논술 1, 수리 논술 2 이렇게. 약대하고 일반계하고 일반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난이도가? 난이도 차이 있죠. 지금 보시면 수련을 투로 해서 약대 난이도는 좀 더 높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자연계 일반 두 문제, 그 다음에 약학과 두 문제 이렇게 지금 이제 올려드릴 텐데 4번 문제 같은 경우, 5번 문제 같은 경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건 아까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까 그 가천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함수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이게 딱 보시면 지금 이과 문제잖아요. 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5번 문제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넓이 내고에서 리미트 걸어가지고 하는 이 정도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조금 어렵다는, 그 정도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보다 난이도가 좀 높고 일단 애들이 그림이 나오면 싫어합니다. 수능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지금 4번 문제는 3.4점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5번은 그래도 4점 정도 됩니다. 4점의 한 중간 정도. 어쨌든 고려대 세종의 약수련 논술의 자연계 일반 문제가 가천대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그렇죠, 높죠. 왜냐하면 수학만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지 않잖아요. 약학과 문제가 이제 두 문제를 일단 한 문제를 캡처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부터 엄청 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좀 논술 형태로 이제 내는 것 이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일반 문제는 딱딱 떨어지는 답이고 이거는 이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일반 성대나 한대 논술처럼 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리 있게. 약대 논술
그 약대 시험은 예. 일반 그 논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느낌이.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운데 예. 형태는 거의 비슷해요. 한양대 논술 보면 막 머리 아픕니다. 네.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예,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은 되죠. 예. 예. 그런 수준들을 이거 한 번씩 이게 한번 풀어보고 학원도 그리고 다녀보고. 이게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역함수 그 문제 그 미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던 유형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뭐 방법 있겠지만 좀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네네. 예. 근데 이 설명을 해주지만 또 이건 또 탄젠트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해보면 못 풀어요. 예. 낯설지는 않지만 연습은 필요하다. 연습해야죠. 예. 이 정도는 정석책이나 이런 개념원리 책에서 연습을 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학교별로 어떤 형태가 시험에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본인이 충분히 몸에 익히고 연습이 될 때까지 하고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집에서 혼자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있잖아요. 뭐 메가스터디나 뭐 이런 회사들에서 기출 문제 하는 거 그거 연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좀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학원을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따로 시험을 그 공부를 할 여력이 됩니까 학생들이 시간상으로? 이게 지금 예.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수능 위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수능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이 공부도 어차피 수능은 도움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능에 올인할 건지 이제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9월 정도 9월이나 8월 정도 됐는데 수능에서 승부가 안 될 것 같으면 몰입해야죠. 예. 자기가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수능에 올인을 하는 거고 지금 5등급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하나 저걸 하나 공부를 하나 어쨌든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예. 그래도 혹시나 이제 모르니까 승부를 거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대학교면 네 번째 예. 그 산업기술대인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국공학대학교. 이름 되게 이쁘게 예. 바뀌었어요. 현재 이거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작년 경쟁률이 아직 뭐 안 나오고 네. 있고요. 올해 이제 모집하는 모집 요강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논술 우수자 이렇게 하는데 논술이 80% 들어가고요. 최장의 기준 없고 고교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서 그냥 시험이 나온다. 세 문제가 딱 나오나 봐요. 여기도 보니까 수리 논술이잖아요. 예. 예, 수리 논술 세 문제. 근데 여기 학생부 반영은 뭐 공학계열, 경영학부 이렇게 있지만 문제 자체는 논술은 수리 논술이니까 오히려 조금 그 고대 세종에 좀 가깝죠. 예. 살짝만 뭐 보시죠. 작년 기출인데요. 예. 뭐 두 문제 가져왔는데 1-1하고 2-1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역함수니까 XY 바꿔서 그 XY 바꿔서 이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예, 거기에 그 3을 대입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건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뭐 로그에서는 1,2가 이제 정건선이겠지만 이제 정건선이 이제 거꾸로 바뀌거든요. 똑같이 바뀌거든요. 2,1이 이제 정건선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2-1. 예. 2-1번 같은 경우에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 된 값 찾아서 예. 2를 대입하면 이제 A 값 B 이제 나올 것이고 또 2,-1을 또 집어넣으면 B 두 가지 조건이 나오니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말은 쉽네요. 말로는. 수학 선생님 나도 풀어봤습니다. 이거 다.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수학에서 지금 이 그 학교를 도전하는 학생들이 수학이 좀 90 몇 점 나오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도전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이제 70점대 요 정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70, 60점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개 대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우리 이런 아까 뭐 언급이 좀 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전형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걸 어떤 대상 학생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능에서 자기가 지금 2등급, 3등급 나오면 뭐 굳이 이렇게 준비 안 해도 자기가 배치사정 하면은 그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4등급, 5등급인데 지금 국영수 탐구까지 다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조금 더 쉬운 문제로 해서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 자기 수능 성적보다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죠. 예. 그 바운다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이렇게 한 4개, 3-4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죠. 주로 또 어디로 또 가야 될까요?
아, 논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성적대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술이 이건 이제 약수령 논술이고요. 수시에 6개를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논술에서 조금 제가 팁을 좀 드리면 되지도 않는데 막 엄청 어려운 학교를 해봐야 어차피 못 풉니다. 근데 그 논술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학교들이 있어요. 광운대 같은 경우에. 예. 요 정도 학교들은 지금 약수령 준비하면서 같이 지원하면 좋아요. 예. 왜냐면 수능 수준입니다. 광운대는 따로 준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성대, 한대 이런 건 뭐 준비 안 하고 가면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다 오는 겁니다, 그냥. 예. 그럼 4, 5등급에 있는 뭐 바운더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대 한대 논술 잘 안 쓸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씁니다. 그런가요? 혹시라도 가서 잘 나올까봐. 강원대 그런 같은 대학교 유행은 같은 없어요. 경우는 예. 이제 난이도 자체가 비슷하니까 예. 그 시험 스타일은 다르지만 예.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뭐 같이 그렇죠, 진행을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인하대, 아주대. 항상 맨 마지막에 보긴 한데, 인하대, 아주대도 문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걸 다 지금 넣으면 근데 거의 6개 다 넣는 그렇죠. 다 넣는 거죠. 뭐 그래서 학생들도- 저도 저기 성적이 괜찮은 애들은 이제 조금 높은 학교를 써주고, 성적이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천대, 수원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 이렇게 딱 쓰면 딱 나오는 거죠. 예. 그 정도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부 쪽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힘든 그렇죠. 상황인 거라고 예. 봐야 되는데 원하시는 대학에 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제 논술 전형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논술하고 정시인데 예. 지금 정시가 안 되니까 논술을 그냥 일반적인 논술은 많이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예, 이런 약수형 논술에 3개, 4개 대학, 그다음에 광운대, 그다음에 뭐 좀 더 노려보는 인하대, 아주대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예. 아주 좋은 팁이네요. 뭐 실제로 제가 걔들 지원을 시키니까요. 예. 다들 그렇게 할 것 같긴 하네요. 특별한 것 같긴 특별한 겁니다. 그런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약수형 논술을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